안녕하세요. 저는 경민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장 안수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 컴퓨터의 잡학 사전, 잡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그런 학문들을 잘 모아가지고 알쓸컴잡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일반 정보를 검색하시는 것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학습에 조금 도움이 됐을 수 있는 요새 GPT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챗 GPT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제 화면에 지금 제 얼굴도 보이시지만 제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컴퓨터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계정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구글 계정을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 만들었거든요. 아마 쓸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난 구글 계정이 없는데 라고 하면 뭐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메일 주소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계정에 들어와서 제가 원하는 거에 GTP라고 이렇게 치면 어머, 영어가 나왔어요. 네, 뭐 원래 이게 뭐 영어가 나왔다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데나 마우스를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한글로 번역이라는 단어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예, 채팅 GPT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영어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이신가요? 저는 안수경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로그인을 된 다음에 왜 나는 안 들어가지지? 라고 하시면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만약에 성인학습자분들을 얼굴로 대면으로 보면 핸드폰으로 하는 챗GPT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드리고 서로 또 이 대화를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뵈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화면에 있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뭐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시거나 쇼핑을 하시거나 대부분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과제를 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역사 윤봉길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럼 이렇게 딱 치고 백과사전처럼 윤봉길에 대한 내용만 쭉 이제 떴는데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좀 브레인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그렇지만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령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때도 지시문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시킬 건지 여기 보면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향수를 설명하다. 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지시문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날씨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네, 제가 지금, 어, 죄송해요. 제가 자꾸 뭘 잘못 눌러가지고, 네,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날씨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예쁜 목소리도 아니고 제 스타일대로 약간 막 얘기하는데 혹시 이게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점잖을 떠느라고 막 치다 보니까 약간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군요. 좋은 날씨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막 그러면서 상쾌한 바람이 어떻고 야외 활동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간단한 대화를 하게 되면 기록이 다 남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는지, 뭘 물어봤는지 제 구글 계정에 계속해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GPT보다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챗GPT가 저랑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문서화, 채팅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팅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지시문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시킬 건지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목적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 AI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주셔야 합니다. 또는 이 GPT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안에 모든 자료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참고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 다른 사람이 말했던 거를 복사해도 좋아. 예를 들어서 말을 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책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도 난 좋겠어. 이런 단어까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르소나라고 해서 어떤 인물에 대한 관점이나 언어에 대한 답변도 지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교수님처럼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책을 쓰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처럼 그런 대화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야기식으로 옛날 이야기식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포맷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고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나는 몇 챕터로 나왔으면 좋겠고 A4 용장에 단락이 몇 단락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또 이 챗GPT가 인지를 하죠. 글의 분위기나 말투도 중요합니다.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말을 해줘. 전문가처럼 똑똑하게 얘기해줘.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이 책을 읽을 때처럼 이해 가능하게끔 당신이 말을 하는 것보다 읽는 사람으로 하게끔 인지가 편하게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내리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이 GTP가 3.5잖아요. 3.5는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4.0부터는 유료입니다. 거기는 그림도 그려주고요. 또 사진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유료로 정보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죠. 전문가들은 유료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비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GP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연습 삼아서 이렇게 3.5를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GTP가 알고 있는 그 기간이 한 2023년도, 24년도 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2년 전, 3년 전 것까지 합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인학습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자료를 찾을 때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걸로 해오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수님들은 아 이거는 본인이 쓴 거구나 아니면 누구한테 의뢰를 했구나 뭐 이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리더십에 대한 센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시니어 리더십에서 알려주는데 말투는 전문가처럼 단락은 전문가처럼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을 표현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줘. 잠시만요. 시니어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말투는 전문가처럼 해주고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처럼 표현해주고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고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걸 듣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보이십니까? 자, 위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시니어 리더십은 조직이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리더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의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특성과 스킬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니어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은 스티븐 잡슨. 우리 다 알고 있죠. 애플. 지금은 뭐 세상에 안 계시긴 하지만 애플 공동 창업자인 CEO로서 누가 있다. 이 사람은 제품의 비전을 선보이고 기업을 성공시켰던 사람이다. 그 시니어 리더십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스티븐 잡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작고 조그맣고 그리고 보관하기가 좀 좋다고 해서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큰 화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거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제품에서는 한국에 삼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애플사와 동일하게 얼마만큼 원가를 저렴하게 들으면서 얼마만큼 반도체가 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니어 리더는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품 개발에 되게 집중했던 거고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아이패드, 아이폰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산업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세계 기업과 전 세계 기업과 견주려면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꽤 많겠죠. 또 시니어 리더십에 대해서 탁월한 의사소통의 능력, 잡스는 제품을 발표하고 마케팅에 뛰어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제품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조금만 부주의에 의해서 고객에 의해서 부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품을 바꿔줬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애플은 서비스 자체가 아예 통째로 뭔가를 새 걸로 바꿔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은 애플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나이 드신 분은 삼성 거를 하시는 편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별 불편함이 없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애플이 아직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만큼 탁월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또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화면에서 보면 그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대단하게 뛰어난 걸로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 리더십의 스타일, 그 사람은 항상 제 기억으로는 검정 폴라에다가 청바지 그리고 머리는 조금 짧게 스포츠하게 하고 다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열정과 비전이 그 외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난 제품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렇게 비춰주는 역할도 없잖아 있죠. 지금 제가 명령어를 뭘로 내렸죠? 네, 시니어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말투는 전문가처럼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을 표현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지금 들으시는 이 비교과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어떤 수업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컴퓨터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역사 중 3.1절 운동의 제 사진 때문에 여기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쳤습니다. 보이시나요? 한국 역사 중에서 3.1절에 대해서 관하여 배경과 특징을 얘기해주고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어, 사람을 5명만 알려주길 바래. 그리고 해방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설명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식을 하고 써주고 있죠. 제가 일부러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네, 조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 라고 하게 되면 또 얘기를 해줍니다. 3.1절 운동은 한국인이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민중의 열망과 분노가 시작되어 있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식민지 역할, 뭐 노예처럼 교육을 시켰던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학교 못 다녀.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역사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선 왕조의 폭정과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운동이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참여하게 된 시기 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부터 보통학교라고 했잖아요. 보통학교, 중학교 때 다 이렇게 참여한 거기 때문에 학생, 근로자, 성인, 농민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폭력과 비폭력 다 합쳐서 시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사회기관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일본 경찰관이 너무 밀착하게 붙어가지고 저희를 감시했던, 영화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저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채팅 GPT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어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날 확률이 많죠. 사람은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나? 라고 해서 확 분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금방 눈치로.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믿고 맞겠지, 컴퓨터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참고하는 방향으로 보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찾아내면 네가 알려줄 거지, 네가 알려줄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나올 확률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자 이렇게 보시면 일본 경찰군에 대해서 군인들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시위대를 희생되었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열사들 윤봉길,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도시락 폭탄 터트려서 성공한 케이스, 그죠? 안창호,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로 해서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이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20대, 제 기억으로는 20대, 19살, 18살, 21살, 23살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김구, 이분은 뭐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한인 애국단을 만주에다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여기 약간 중심이 됐던 그런 분들. 그리고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에 나가셔가지고 민주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창, 이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 전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가 실패한 케이스. 그리고 나서 윤봉길 의사가 성공한 케이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만약에 이런 상식이 없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 열사가 맞나?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서 이렇게 GPT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어떤 뭐 재무회계나 뭐 이렇게 관리회계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업에 있는 재무나 관리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업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세법이죠. 얼마만큼 세금을 절세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챗GPT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제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납부해야 될 세금의 종류와 기간, 제출 서류, 그리고 1년 단위 기간으로 조금 부탁해 라는 명령어를 제가 냈습니다. 네, 조금 법인 단위 소득세? 네네네네, 뭐 하여간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안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납부기간과 제출, 그 다음에 대략은 세부 정보는 공식 사이트 국세청과 세무상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맞는 얘기잖아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하거나 세무사랑 상의를 하는 게 훨씬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라고 나왔으면 지금 제가 법인 기업이냐 개인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명령어를 넣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일반 사업자야, 법인 사업자야 이렇게 넣었으면 나왔을 텐데 그냥 제가 뭉뚱거려서 넣었더니 법인은 그렇다. 여기 납부기간은 사업연도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12월 말 법인을 기준한다면 3월 말일 끝나야죠. 상장 기업은 2월 말에 끝나야 되죠.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각종 지출 증빙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포괄손익계산서가 들어가야 되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들어가는 법인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신고서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뭐 누구든지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러왔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해진 기일의 납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예정신고 내고 분기별로 확정신고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뭐 제출 서류는 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명령어를 디테일하게 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둥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소득세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제출기엔 소득세 신고의 원천시, 원천 뭐 영수증, 소득증명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업의 소득세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밑에 있는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 이거는 직원들 위해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직원들 위해서 고용보험도 다 마찬가지고 법인 단위 소득세 이런 단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월급을 내서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붙죠. 서울이든 경기든 당연히 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명령어를 조금 이렇게 둥실하게 넣었더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퀄러티 높은 어떤 답변을 원하시면 퀄러티 높은 질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명령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자료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를 떠나서 자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VAT에 대해서도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밸류 어디드 텍스라고 해서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세금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부가세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 농수산물, 수산물, 뭐 축산물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용역에도 붙어 있습니다. 상품, 제품, 서비스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만 김을 톳으로 팔게 되면 면세지만 김에다가 예쁘게 기름칠을 하고 소금칠을 하고 예쁘게 먹게끔 딱 포장을 해서 딱딱 잘라서 판매. 이건 과세잖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근데 율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다 10%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하면 10%있는 저기도 있고요. 1.1% 되는 도 있고요. 뭐 같은 그리고 또 다양합니다.
꼭 무조건 10%가 전세가 통일화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기별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보통 매월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챗GPT가 뭐든지 다 맞지 않아서 틀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적은 거거든요. 1월 3일, 1월 1일에서 1월 달에서 3월 달이 5월 10일까지 납부인가요? 네. 그런가요? 4월 25일까지 납부이죠. 다 틀렸습니다. 4월에서 6월은 7월 25일까지 납부고요. 7월에서 9월은 10월 25일까지 납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분기별로 납부하는 건 부가세는 보통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항을 해서 뽑아서 갖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든가 리포터를 제출하신다든가 어떤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이지 이 챗GPT 자체가 내가 모르는 어떤 학문들을 다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해서 쭉 해서 복사하기 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학교에다가. 그러면 맞는 것과요? 틀린 것과요? 틀린 거죠.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조금 챗GPT를 물어보더라도 이것저것 다 체크업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제를 내실 때 조금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조금 써드릴까요? 지시문 이걸 쓰면 또 이 사람이 지시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맥도 조금 만져서 어떻게 나는 이런 설명이 좋겠어. 뭐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좋겠어.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 뭐 이런 것도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뭐 편지처럼 써줘, 아니면 보고서처럼 써줘, 아니면 뭐 일기처럼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형식도 좀 중요하고요. 톤도 중요합니다. 말 형식, 말투, 막 이렇게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요거는 지울 거예요. 제가 렌트 치면 또 얘가 또 막 뭐라 읽으니까 화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보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지시문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예시라든가 또 어떤 관점, 형식, 톤 여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일들을 이야기식으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아까 전문가처럼 얘기해줘. 1번 뭐, 2번 뭐,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부가세 어떻고, 뭐 분기는 좀 틀린 건 있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세금 밑에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거를 이야기시로 말해봐. 그랬더니 잠시 일상을 벗어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일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글처럼 그렇게 쭉 나왔잖아요. 보면 아침 창밖을 비추는 햇살 얘기도 했고요. 상쾌한 공기도 얘기했고요. 좋은 음악을 듣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것도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고 또 자연 속을 걷는 것도 마음이 상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목표를 세워서
또 그거를 요번에 나 했어, 이걸 해냈어, 막 이거 나 오늘 이런 과제까지 했는데 이걸 다 완성했어, 막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좋다. 조그만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왜? 성취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의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간을 내서 좀 사용하는 것도 좋다, 뭐 이런 거. 혹시 차, 커피나 일반 차 같은 거 드시면서 공부하거나 사색하거나 뭐 이러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차 아니면 커피만 마셔야 돼요. 커피를 이렇게 어떤 숙제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헬스 끊어놓고는 안 갔는데 참. 그 친구는 나한테 왜 그딴 식으로 문자를 보냈지? 기분 나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차를 마시면서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지금 차를 먹을 때는 차에 집중해서 차를 먹을 수 있게끔. 컴퓨터도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생각을 하고 몰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점심시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거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여자들, 남자가 들으실지 여자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거나 내 마음이 편안하면 햇볕도 예쁘게 보이고 공기도 좋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 보이는데 내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인상도 쓰고 뭐 잃어버리면 저희 집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예, 성인학습자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들 걱정, 딸 걱정, 일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걸 뭘로 내려놓으래요? 명상이나 여가 활동을 해라. 저는 여가 활동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나의 내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잠재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러 학교에 오셨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개운하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막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내 주변 사람도 사랑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약간 돌려서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아까 뭐 역사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친다고 치면 뭐 이렇게 한국 역사는 이게 나무키 이게 제일 또 좀 디테일하고 그렇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전반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붙여서 복사해서 이렇게 쓰시면 카피레이터 뭐 이상한 게 막 나오고 있는데 카피레이터 걸립니다. 나옵니다.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써서 내신다 그러면, 이 지금 강사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기적을 읽는다라는 책에 최태성 강사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쓴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거를 응용했어요 라는 단어를 쓰면 참고문으로 쓰면 되느냐? 네,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 거를 조금 응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찾으실 때 국회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로그인을 안 해서 제가 지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석박사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는 전자도서관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가셔서 이 사람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장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셔서 이걸 또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읽어보시고 내가 적용이 가능한 것만큼만 찾아서 과제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죠. 아까 나왔던 네이버라든가 하여튼 구글이라든가 단순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아갖고 오시는 것들은 그냥 뭐 필요한 거, 뭐 신문 보시는 거, 뭐 이런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학습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위에 거 한번 병자호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누구고 전자책은 이렇고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한다. 지금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추천만 하는 거지 내 서적에 담고 로그인을 다 해야 되고요. 내가 뭘 검색했는지까지 다 체킹이 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무료인가요? 네. 국회 도서시간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셔서 이렇게 쭉 보시고 모든 걸 다 받아 놓으시면 또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셔서 아 나랑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해보시고 이거랑 내가 찾는 거랑 좀 다른데 뭐 이러면 조금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한국 역사 아까 우리 3.1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렇게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디오 녹음도 있네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인체 산몸 실험했던 거 저희 마루타였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북한의 3.1절과 역사의 왜곡 이렇게도 써놓은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무슨 예비군 통 몇 권에 뭐뭐뭐 해도 무슨 연구소 다 석사 박사들 또는 교수들이 적어놓은 거고 공개한 논문들이라 학교에서 그걸 학교에서 다 수집해서 국회 도서실에다 다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소속 공부해서 찾으시면 국회 도서실을 직접 가시려면 국회 도서실이 아니는 국회 옆에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옆에. 거기까지 가시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자료를 좀 챙겨 보시고 이것만 나오냐 되게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걸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꿔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두 개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성인들이시니까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챗GPT나 국회 도서실 사용하는 것들을 좀 봤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만 좀 해드리면 핸드폰에다가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보여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GTP 화면을 이렇게 해서 이걸 3.0을 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안녕 GTP 안녕 핸드폰으로 하는 것까지는 잘 안 됩니다. 보니까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결을 좀 시키려고 잠깐 멈췄는데 그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하여간 두 가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